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비선형 자료구조 트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자료구조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보면요. 지금 단순구조 공부했고요. 선형구조 지난 시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선형 구조 중에 하나인 트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트리가 뭐냐?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트리 한국말로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즉, 개념을 보면 노드들이 나무 가지처럼 연결된 계층적 자료 구조다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트리라는 자료 구조고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가족계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머니가 있고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증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계속 자식을 통해서 내려가죠. 이런 가족계보가 있을 거고요. 또 컴퓨터에서는요. 연산수식을 계산할 때 이 트리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연산수식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뒷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흔히 보는 게 회사 조직 구조도가 딱 이런 구조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해서 메모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힙을 표현할 때도 트리를 사용합니다. 이 힙은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트리를 한번 일반적인 개념도로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그려질 텐데 맨 위에 노드를 우리가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내려가잖아요. 이걸 깊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epth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깊이가 가장 낮은 곳을 depth 1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epth 2, depth 3, depth 4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손이 생길 때마다 depth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럼 용어를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노드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정리를 하면요. 자료 항목을 가지는 트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드는 기본 요소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나뭇잎에 다 어때요? 자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노드가 되는 겁니다. 즉 A, B, C, D, E, F, G 쭉쭉쭉 가서 L, M 다 이게 하나하나 노드가 되는 거예요. 루트 노드, 근노드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루트 노드는 뭐예요? 트리의 가장 맨 상단에 있는 노드, 가장 높은 조상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상단에 있는 노드는 뭐예요? A죠. 모든 트리의 구조는 요 A, 루트 노드, 근노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그리라고 부르고요. 차수는 각 노드에서 뻗어나온 가지수, 즉 그 노드의 자식이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A는 몇 개의 자식을 가져요? 3개의 자식을 갖죠. 즉 뻗어나온 가지수가 3개입니다. B는 뻗어나온 가지수가 2개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요. A는 차수가 3이 되는 거고요. B는 2가 되고 C는 1이 되고 D는 3이 되죠. 어려운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드 중에 잎사귀 노드라고 있습니다. 리프 노드라고 부르고요. 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 즉 차수가 0인 노드를 의미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을 잎사귀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 뭐 있어요? K 있고 L, F, G, M, I, J 이런 애들이 잎사귀 노드가 되겠죠. 리프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트리의 깊이를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트리의 깊이는요. 이 트리에서 최대의 깊이를 의미해요. 즉 이 트리가 가지고 있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 깊이를 얘기하면 되겠죠. 얘는 몇이에요? 깊이가 4인 트리겠죠. 그래서 뎁스가 4이고요. 트리의 차수. 트리의 차수는요. 노드들의 차수 중 최대 차수예요.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차수들 중에 가장 큰 차수를 말하면 됩니다. 얘는 그럼 몇일까요? 차수가 3이겠죠. 왜? A랑 D가 가장 차수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트리의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리의 구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겠지만 컴퓨팅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트리는 이진 트리, 바이너리 트리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요, 자식이 둘 이하, 즉 차수가 2 이하인 노드로만 구성된 트리입니다. 이진 트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전 이진 트리,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갖고요. 얘는 모든 노드가 0개 또는 2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트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서요. 이런 구조로 갔는데요. 마지막 깊이를 제외한 모든 깊이의 노드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트리입니다. 자, 마지막 깊이. 여기가 마지막 깊이죠. 여기 마지막 깊이는 여기 비어 있어도 돼요. 여기 비어 있죠. 그런데 나머지에는 다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노드는 왼쪽부터 쭉쭉 채워지다가 마지막에는 비어 있는 트리가 바로 이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살펴보면요. 전 이진 트리에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루트 노드는 무조건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루트 노드는 2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2의 0승계 해서 1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2개, 무조건 2개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 2개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즉 2의 1승 해서 2개고요. 그 다음은 무조건 또 2개씩 더 분할돼서 내려오니까 2의 제곱계, 최대 4개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을 좀 보면요, 공식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깊이가 i인 노드의 최대 노드의 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요,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식은 2의 i-1승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깊이가 1이니까 2의 1 빼기 1이니까 2의 0승이 되는 거고요. 얘는 깊이가 2니까 2의 2 빼기 1이 돼서 2의 1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깊이 k인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보면은, 최대 노드 수는요,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즉 그러면 7개가 될 텐데요. 얘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은 제가 따로 뭐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깊이가 몇이에요? 지금 뎁스가 3이죠. 즉 2의 3승 마이너스 2은 7 나오니까 둘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진 트리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진 트리의 순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진 트리의 순회는 뭐냐면요,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을 모두 방문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트리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방문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이순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이순회, 세 번째는 후이순회 방법이 있어요. 자, 전이순회 프리올더 방법은요, 루트 갔다가요, 레프트 갔다 라이트 갑니다. 즉 A 갔다가 B 갔다가 C 가요. 그 다음에 중이순회 인올더는요, 레프트 갔다 루트 갔다 라이트 가면 됩니다. 즉 B, A, C로 가고요. 후이순회는 어떻게 되냐면 레프트, 라이트, 루트로 갑니다. 즉 B, C, A 순으로 방문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진 트리의 순회의 3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다음 트리를 프리올더, 인올더, 포스트올더 순으로 방문할 때 각 방문 순서는 어떻겠냐 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방문을 할 건데요. 일단 프리올더 먼저 볼게요. 프리올더는 어때요? 루트 갔다가 레프트 갔다가 라이트 가는 거죠. 제가 루트 먼저 갑니다. 루트 어디에요? A죠. 그래서 A 갔어요. 이제 레프트 갈 거예요. 레프트 가려고 했는데 뭐 레프트 B로 갔습니다. B로 갔는데 라이트 가야 되니까 C로 가야 되나? 아니면 레프트 가야 되니까 D로 가야 되나? 이제 헷갈리죠. D로 가야 되냐? 혹은 C로 가야 되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우선 처음에 크게 한번 묶습니다. 이걸 크게 한번 묶어요. 얘도 크게 한 개 묶어줘요. 그럼 얘는 나가 되고 얘는 다 라고 명칭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니까 A 갔다가 레프트 나 갔다가 라이트 다로 가죠. 그 다음에 나는요 또 여기서 라라고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도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가야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B 갔다가요 레프트가 뭐예요? 라죠. 라 갔다가 라이트 2 가고요. 다는 어때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가면 되죠. C 갔다 F 갔다가 G 가면 돼요. 자 그럼 라는요 이제 라만 정리하면 되죠. 라는 루트 갔다가 레프트 갔다가 라이트 가면 되죠. 즉 D 갔다가 H 갔다가 I 가면 되고요. 그리고 E, C, F, G 즉 이순으로 프리홀 될 때는 전이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방문 순서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크게 헷갈리지 않게 내가 이진트레를 어떻게 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 그대로 해서 인홀더 또 한번 해볼게요. 인홀더는 어떻게 하면 돼요? 레프트는 나 갔다가 A 갔다가 라이트 다 가죠. 근데 나는 또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으로 가야 되니까 레프트가 어디요? 라죠. 그 다음에 루트는 B고 라이트는 2입니다. 그럼 얘가 나였고요. 얘가 나였어요. 지금 그쵸? 얘가 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A 갔다가요. 다는 어때요? 다는 F 갔다 C 갔다가 G 가면 되겠네요. F 갔다가 C 갔다가 G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라는요. H 갔다가 D 갔다 I 가면 되죠. 즉 H 갔다 D 갔다 I 가고 다시 B, E, A, F, C, G 순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인홀더 순이죠. 자 마지막으로 포스트 홀더 또 해볼게요. 포스트 홀더는 레프트는 나, 그 다음에 라이트는 다, 그 다음 A 가면 되고요. 나는 다시 레프트가 라, 그 다음에 E 갔다가 B 가면 되고요. 다는 레프트가 F, G, C 이런 식으로 가죠. F, G, C 그 다음에 A 순이고요. 라는요 H, I, D 순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H, I, D, E, B, F, G, C, A 순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 순서를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방문 순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진트리를 어떻게 순회하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이진트리를 수식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억시키는 방법인 이진 수식 트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는 이런 수식 트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전위표기법,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위표기법 전위순회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면 돼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 이동하면 되고요. 중위표기법은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으로 이동하고 후위표기법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전위표기법은 플러스 AB 순이고요. 중위표기법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후위표기법은 AB 플러스 순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중위표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C 더하기 D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칙연산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가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순으로 계산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요, 이렇게 수식을 주어지면은 헷갈려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중위표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수식을 먼저 연산해야 될지를 확인 절차를 한번 거쳐야 돼요.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수식을 다 줬을 때 어떤 수식을 먼저 결정해야 될지를 한번 스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으로 연산이 가능한 포스트픽스나 혹은 프리픽스 방식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픽스나 프리픽스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픽스 표기를 한번 프리픽스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 괄호로 묶어줍니다. C 플러스 D는 이미 묶어져 있으니까 놔두고 A랑 B를 묶어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묶어주고 마지막에 더하기 2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 순서에 따라 괄호를 쭉쭉 묶어줍니다. 즉 이런 식으로 쭉쭉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연산자를 괄호의 앞으로 이동해줘요. 요 나눗셈은요, 요 안쪽 가로의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고, 요 곱셈은요, 요 바깥쪽 가로로 이동을 해주면 되고, 더하기는 자기가 속한 괄호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고, 요 더하기는 전체 요 괄호 앞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동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괄호를 제거해주면 돼요. 필요없는 괄호들은 싹 날려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걸 인픽스 표기를 프리픽스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순서만 지키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변환은요, 똑같습니다.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 괄호로 묶어줘요. 똑같이 괄호로 묶어줍니다. 나누기가 먼저니까 괄호로 묶어주고, 곱하기 괄호로 묶어주고, 더하기 괄호로 묶어주는 거 똑같습니다.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 묶어주는데, 포스트픽스는 연산자를 괄호에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즉, 요 나누기는 여기 뒤로 이동시켜주고, 곱하기는 여기 뒤로 이동시켜주고, 더하기는 여기 뒤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더하기도 여기 뒤로 이동시켜주면 될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제거하면 얘가 바로 포스트픽스로 표기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픽스를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로 변환하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요, 컴퓨터에서는 중위표기법을 사용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컴퓨팅에서는 포스트픽스나 프리픽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도 포스트픽스나 프리픽스로 변환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프리픽스 표기를 인픽스로도 변환할 줄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변환하면 되냐면요, 이런 수식이 있으면 얘가 지금 프리픽스 표기법으로 표현된 방식인데, 얘는 첫 번째는요, 피연산자 두 개와 왼쪽 연산자를 괄호로 묶습니다. BC 붙어있죠. 얘 두 개 붙어있으면 왼쪽에 있는 연산자 마이너스죠. 이렇게 괄호로 한번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BC와 A가 나눗셈으로 연산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도 괄호로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자 EF와 더하기가 또 두 개, 그리고 왼쪽과 연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도 요 플러스 EF와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로 둘 다 묶어줄 수가 있겠죠. 즉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를 피연산자 사이로 이동을 해요. 자, 마이너스는 BC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요. 얘는 A와 마이너스 BC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F 사이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고, 곱셈도 D 사이에 들어가주면 되고, 플러스는 요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필요없는 괄호들은 싹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나면요, 얘가 바로 인픽스 표기법이 됩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인픽스 표기법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는 프리픽스를 보고선도 얘가 어떤 수식인지를 인픽스로 변환을 해서 익숙한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 표기도 인픽스로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포스트픽스로 변환이 된 건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피연산자 두 개와 오른쪽 연산자를 괄호로 묶으면 돼요. 프리픽스는 왼쪽을 묶었죠. 포스트픽스는 오른쪽을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EF랑 플러스가 한 짝이겠네요. 그 다음에 BC랑 마이너스가 한 짝일 거고요. A랑 여기 나눗셈이 한 짝일 거고, D랑 곱셈이 한 짝일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랑 요 전체가 한 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또 연산자를 피연산자 사이로 이동하면 돼요. BC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되고요. A 사이에 나눗셈 들어오면 되고, EF 사이에 플러스 들어오고, 곱셈 들어오고, 플러스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필요없는 괄호를 제거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픽스로 표현을 해서 얘가 무슨 수식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선형 구조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트리를 공부하면서 트리의 개념을 공부했고, 이진 트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 라고 했고요. 그 이진 트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수식의 연산에 쓰이기 때문에 수식 연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트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